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 시간까지 해서요. 토지의 이동 또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지적 정리 절차를 모두 보았고요. 다만 이렇게 지적을 정리할 때요. 특히 토지 이동에 있어서 경계나 면적, 좌표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측량 절차를 봅니다. 맨 마지막 제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측량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두 문제가 일반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 아주 지엽적인 내용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들은 제외하고요. 그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려면은 너무 양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만 살펴봅니다. 자, 지적 측량의 개념이 있어요. 자, 측량 그러면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을 하고요. 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측량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적 측량만을 다뤄요. 자, 지적법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 공부를 다루죠. 그래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특히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가를 2번 보시면 지적 측량이라 하면 해서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자, 지적 공부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자, 지적 공부 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은요, 지적 공부와 관련이 된 것들만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든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든지. 그리고 지적 공부와 상관이 없는 측량,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원하기 위하여, 자,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요,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만이 지적 측량이 가능해요. 이런 사람만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자들만이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민간 개발업자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필지의 경계, 그러니까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죠. 자, 그리고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에서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지적 제조사 측량도요. 지적 제조사 측량은 우리의 과거, 지금 우리 지적 공부라는 것이 일제 때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요, 다시 이제 뭐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 공부를 다시 재작성하는 것. 그런 지적 공부를 다시 정확하게 실제에 맞게 다시 정확하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미 지적 공부가 존재하지만은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정리하는 측량. 이것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이 다 이루어지면은 정확하게 등록이 될 텐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그 지적 소관청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 측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지적 측량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시면 지적 측량의 법률적 효력 이런 것들도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요. 지적 측량의 구분과 방법 및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 요것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적 측량은요. 여기에 이제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한 필지의 토지에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지적 측량을 하려면은 이 한 필지, 이제 한 필지죠. 한 필지의 면적이라든지 경계, 이제 좌표 이것을 정해요. 정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습니까? 측량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줄자 가지고 와서 줄자 가지고 재가지고 길이를 재고 거리를 재고 뭐 경계, 면적 이런 걸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길이를 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기 위해서 기준점들을 정한다는 거죠. 측량의 기준점. 그래서 여기서 광선을 쏴가지고 오는 이제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광선을 쏴서 오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여기 길이를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적, 좌표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런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기준점. 자, 이런 기준점을요. 지적 공부에 한 필째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에 있어서의 이제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이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지적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만들어 정해서 경계 면적을 정하게 되면은 뭐 도마다 시마다 이렇게 틀리게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어떤 지적 기준점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정해야 됩니까?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적 기준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해 놓고 그 지적 기준점에 따라서 한 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또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준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이게 이제 경도가 있고요. 위도죠. 위도가 있고 경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경도가. 이렇게 경도가 유도가 있는데요. 만나는 지점이 우리나라에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에요. 수원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모든 우리나라의 지적 측량이라든지 모든 측량이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전 국토가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지적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 국토의 통일적인 기준점이 되는 우리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요 기준점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준점에서 이것을 국가 기준점이라고 해요. 국가 기준점. 통일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모든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기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적 기준점은 어떤 통일적인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때 지적 기준점을 정하려면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통해서 이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좌표가 얼마가 된다. 여기는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될 텐데, 이때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것을 바로 이제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기초 측량. 자, 그래서 한 필지의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되고, 즉 기초 측량을 통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되고, 이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측량을 하여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측량의 종류에는요, 이런 기초 측량과 이제 세부 측량이 있습니다. 이 기초 측량도 결국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기초 측량도 지적 측량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지적 측량이 구분해서 밑에 보시면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이 기초 측량이 실시된 후에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게 되는 이제 세부 측량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적 측량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초 측량도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할 수가 있고 세부 측량도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거로 3번에서는요.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요.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 측량 절차가 되겠죠. 지적 기준점 정하는. 자, 이런 지적 기준점을 정하려면은요. 먼저 일단 절차에 의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되겠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절차는요,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이 한 필지의 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하는데,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모든 게 계획부터 시작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요.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 답사를 갑니다.
사무실에서 계획 세우고 준비 다 한 다음에 한 필지의 모습은 보겠죠.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가요. 답사를 간 다음에요.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 어디가 괜찮을지를요. 다 이제 고릅니다. 이걸 선점이라고 해요. 어디가 지적 기준점이 가장 좋을지를 몇 가지를 이제 선점을 합니다. 자, 선점을 한 다음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점을 다시 고릅니다.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가장 알맞은 것 여러 가지를 선점한 다음에 이것을 다 지적 기준점을 하게 되면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맞은 점들 다시 고릅니다. 이것을 조표라고 해요. 조표. 조표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골랐습니다. 자, 고른 다음에 올라가서 관측을 합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도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기준점을 통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때문에요,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자, 관측을 해가지고 정확한 여기 위치를요, 계산을 해냅니다. 좌표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좌표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내용을요,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즉, 성과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맞는 내용으로 나오지 틀린 짐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준비, 그 다음 답사 가서 선점하고 조표한 다음에 관측해서 정확한 좌표값을 정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한 내용, 성과표를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인데요. 실시 대상에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중복이 됩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걸 기초 측량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의 종류는 일단 기초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이 있는데요. 자, 기초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 3, 4, 5는요, 세부 측량의 종류입니다. 세부 측량. 자, 세부 측량의 종류에서 먼저 양가로 3번부터 보죠. 3번부터 보시면 세부 측량의 종류에는 이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신규 등록 측량을 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 자,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이제 신규 등록 측량을 할 것이고요.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 등록 전환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할 것이고, 뭐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측량을 할 것이고요.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복구를 위한 측량, 복구 측량을 할 것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요, 다 세부 측량의 종류입니다. 세부 측량은 이제 신규 등록 측량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세부 측량, 자, 일반적인 측량이 되는 거죠. 자, 한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경계 면적 좌표에 이동이 발생하면 다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측량한 내용. 자, 측량은요, 지적 측량 수행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자, 측량한 내용을 지적소관청에서 측량한 내용을 지적 정리를 하는 거죠. 측량한 내용대로 면적 경계 좌표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리를 할 때요, 측량한 내용대로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된 측량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거죠. 이게 검사 측량입니다. 검사 측량. 그래서 검사 측량을 한다는 거죠. 검사 측량.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 검사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요. 제목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양가로 4번에 있죠.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도요, 세부 측량입니다. 한 필지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우리가 예전에 도면에 등록했을 때요, 만약에 어떤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여기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결국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넘었는지 넘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경계가 30cm를 넘어갔다 아니면 안 넘어갔다, 이런 사항들을 도면에 표시를 한다라고 했죠. 또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지적 현황 측량. 자, 그러면은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요, 이것도 세부 측량인데 왜 일반적인 측량하고 구별해서 적어 놓는 거냐면요. 자, 이거 보죠. 자, 우리가 신규 등록 측량이나 분할 측량들은 어떻습니까? 한 필지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실제 토지를, 여기는 실제 토지예요. 실제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 토지에 지적 공부가 있으면은요, 이 실제 토지를 측량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측량에는요,
이 실제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고요.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측량. 그러면 신규 등록 측량이나 분할 측량, 뭐 복구 측량, 이런 뭐예요? 등록 전환 측량, 또 뭐 해면성 말소 측량, 이런 것들은 다 지적공부에 새롭게 이제 등록하기 위한 거죠.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측량에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현황 측량은요, 실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계보건 측량은 이런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과 을의 경계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어디가 경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갑과 을의 실제 경계는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는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공부에는. 자, 표시가 돼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경계를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원래 여기 경계는 있었겠죠. 경계가 있었는데 이 경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경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면 되겠죠. 복원하면. 자, 복원하게 되면 정확한 이제 경계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경계점들을 복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제 경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도면에 있는 경계점을 어떻습니까? 지상에 이제 복구를 하는 거죠. 복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량,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경계점을요, 지상에 복원을 합니다. 여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말뚝 같은 걸 새로 박아주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말뚝이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말뚝을 박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은요,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다시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되는 거죠. 즉, 지적공부를 들고 나가서 지상이 어떻습니까? 복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하고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측량 중에 하나죠.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적현황 측량을 그래서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점이 복원됐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다가. 자, 건물을 여기다 짓는다고 지었는데요. 토지에는 경계점은 복원됐다고 하더라도요, 토지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않기 때문에요, 갑은 여기가 경계인 줄 알고 여기다 딱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을이 보니까요, 자기 토지를 약간 밟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좀 넘어오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갑이 무슨 소리냐? 안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의 이 부분이요, 과연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 이걸 또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이 경계를 들고 가가지고요, 한 사람 저쪽에서 막대기 들고 서 있으면서 과연 얼마나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 이런 측량을 지적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죠. 지적현황 측량이나 경계복원 측량을 했을 때는 지적공부는 아무런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지적공부에 있어서 변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실제 복원하기 위해서 실제 이 건축물이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지적공부를 가지고 확인하기 위한 측량인 것이지, 지적공부에 새롭게 어떤 걸 정리하기 위한 측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등록하기 위한 측량, 자, 신규 등록이랄지 이런 거고, 분할 측량은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되겠죠. 그러면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분할 측량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지상에 그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한 측량,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기 위한 지적현황 측량,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 분할 측량이죠. 분할 측량. 등록하기 위한 분할 측량을 했을 경우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더 중요하겠죠. 등록이 처음에 잘못됐으면 이런 게 다 잘못돼 버리니까요, 지적공부에 정확한 정보가 기록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중요한 측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때 검사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요. 이거는 검사 측량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지상의 그 경계점 복원이라든지 지적 현황 측량을 함에 있어서는요, 이 경우에는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익이 있는 거예요. 개념도 좀 기억하십시오. 경계점을 복원한다. 그리고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거기 검사 측량해 가지고요. 마지막 줄에 있죠. 네 번째 줄에 경계 복원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는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박스에서 참고표에는요, 지적 측량 실시 대상이 아닌 경우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죠.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만 지적 측량을 하기 때문에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의 어떤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즉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측량하지 않고요. 또 하나 맨 밑에 있는 게 합병. 합병은 면적 경계에 좌표 이동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제작성은요. 이 제작성은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거죠.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헐거워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종이에 아주 또 또렷하게 다시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측량할 필요 없이 그냥 옮겨만 적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 5가지.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측량의 종류를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봅니다. 자, 먼저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은 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의 지적 측량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요.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은요,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 자,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측량, 지적 측량 기준점이 됩니다. 자, 국가 기준점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위성 기준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가 기준점이 됩니다. 국가 기준점. 자, 그러면 이 국가 기준점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바로 지적 되는 것이지, 이 지적 기준점, 여기가 지적 기준점이지 국가 기준점 그 자체는 지적 기준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국가 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지 지적을 위한 지적 기준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요. 자, 국가 기준점은 우리나라 이제 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수원에 있는 국가 기준점 가지고 어떻습니까?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할 수는 없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시도예요. 시도에는 이제 광역시, 뭐 특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도 여기에요.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측량 기준점을 만드는데 이것을 지적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시도에 지적 삼각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요, 지적 삼각점이 있겠죠. 그럼 이 전라남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을 가지고 해남 땅끝 마을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지적 삼각점을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다시요, 이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요, 시군구에 지적 삼각점을 보호하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만듭니다. 삼각 보조점. 그래서 해남군에는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겠죠. 근데 해남군이라는 것이, 하나의 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해남군에 있는 하나의 지적삼각 보조점 가지고 뭐 해남군에도요, 여러 가지 이제 지적삼각 보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 근처에요, 이 한 필지를 측량하고자 하는데 이 한 필지 근처에는요, 해남군에 있는 그 지적삼각 보조점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근처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지적 기준 삼각 보조점을 가지고 해남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 가지고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해남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요, 이제 도면을 만들기 위한, 도면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면적을 측정하니까 도면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근본적인 점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도근점이에요. 지적 도근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만드는 이제 근본적인 점,
그래서 멀리 있는 해남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 필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요. 근처에 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또 이제 지적 기준점을 만듭니다. 이것은 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적 도근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해남군 안에 있죠. 즉 시군구에 있다는 거죠. 시군구에 다시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바로 시군구에 지적 도근점을 또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이 지적 도근점에 의해서 이제 이 한 필지를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지점, 우리 산에 가다든지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적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요. 자, 지적 기준점의 성과는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이 관리는요. 자,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시군구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을 어디서 관리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관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나오고,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보관 및 열람 문제입니다. 보관 및 열람.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열람은 누구한테 가서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까?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한테 가서 열람을 신청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에 가면 되겠죠. 소관청에. 그런데 우리 법이요,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 지적 삼각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산화가 되고 해가지고요, 전산화가 돼서 그렇게 됐나 봐요. 이제 작년 말에 바뀌었는데, 이 지적 삼각점은요, 이제 시도지사한테 반드시 가서 열람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요, 지적 소관청에 가서 또는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한테 가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지적 삼각점도 지적 소관청에서도 이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따라서 지적 소관청에 가서도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표 보시면요, 있죠. 지적 측량 성과의 관리, 지적 기준점입니다. 관리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삼각 보조점,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관리를 하지만은 우리가 열람을 받을 때, 궁금해가지고 열람을 신청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에게 열람 신청하면 되지만은 이 지적 삼각점도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또는 지적 소관청에게 열람을 신청해도 된다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 지적 소관청에 가서도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죠.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관 및 열람, 그리고 앞에는 이제 관리가 있죠.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요, 그 밑에 있는 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부 측량을 하게 되겠죠. 세부 측량을.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측량을 하는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봅니다. 세부 측량을. 자, 세부 측량 절차를 보시면요, 먼저 이제 측량은요, 의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먼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이요,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이해관계인이 먼저 의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의뢰를 할 때는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요, 지적 소관청에게 직접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있고요. 그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냐면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요.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공사에 신청을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은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을 업으로 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지적 측량업자라고 해요. 지적 측량업자.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요,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 국가가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법인이 돼요. 따라서 한국도정보공사는요,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뭐 등록하고 말 거 없습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적측량업자는요, 이 사람들은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된 사람만이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는 거죠. 에게 등록.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지적측량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 요 사람 아니면 요 사람, 이 사람은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에게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때 의뢰를 할 때는요. 그냥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의뢰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의뢰를 합니다. 서면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측량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비용, 그래서 그 수수료도 이때 납부를 해요. 수수료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때 수수료도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이제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자, 세부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 측량을 실시합니다. 자,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요, 바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요, 그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적측량사가 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 또 이제 나중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적측량사 수행자는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측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소관청에요. 지적소관청에 어떻게 측량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 의뢰를 했는데 세우라 내오라 하면서 측량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따라서 적어도 그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측량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자, 계획서를 제출을 받으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죠.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에 제출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측량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정보, 전산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산 정보 자료,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산 자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목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지적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측량 기관과 검사 측량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고요. 먼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요. 자, 측량 기관, 검사 기관 나중에 하고요. 자, 측량이 다 끝나게 되면은 지적 측량이 끝나게 되면 그 성과도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성과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지적 측량에 대한 성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성과도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도를요, 그러니까 지적측량 성과를 작성을 하고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결정을 한다. 지적측량이 끝나면 이제 성과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성과도를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성과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 결정된,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과 결정된 내용을요, 이 사람들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도를요, 지적 성과도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 어디다요?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자, 여기서 지적소관청과 이 지적소관청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그 성과도를, 자기가 측량 성과를 제출하는 거죠. 측량 성과를 제출합니다. 자, 그 내용이요. 양가로 3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성과를 제출하게 되면은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어떻습니까? 그 성과를 받은 것, 제출받은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검사. 자, 이때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양가로 3번의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가 있죠. 이 검사는 어디서 하냐면은요, 원칙적으로는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요. 자,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삼각점 측량 성과고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지적 확정 측량 성과를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넓은 지역에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지적 확정 측량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검사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방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방법 해 가지고요. 원칙적으로 지적 소관청에 그 지적 측량 성과 자료를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지적 측량 성과에 관한 성과에 관한 자료를 이제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하고요. 성과에 대한 제출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요, 옆에 있죠.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다만 이때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요, 일정한 규모 이상이었을 때만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다 끝나게 되면요. 검사가 끝났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거죠. 제대로 측량을 했습니다. 제대로 측량했으면은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서 발급해 줍니다. 제대로 잘했다라고 해서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 거죠. 자, 발급을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이제 그 내용, 발급받은 내용을 이제 발급해 주는 거죠. 발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가로 2번에요. 2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지적 소관청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적 측량 성과도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해야 되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에게 그 측량 성과도를 질체 없이 발급을 합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 성과도는 발급해서는 안 되겠죠. 검사를 받고 이 측량 성과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발급해 드려야 되지. 검사도 받지 않고 발급해 줘버리면 안 되겠죠. 검사 받는 과정에서 틀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발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지적 측량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인데 요걸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적 측량은 언제까지 끝나면 되는 것이고 이 검사 측량은 과연 며칠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의뢰를 했는데 뭐 세우라 내오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신규 등록에 대한 측량을 해야 이 사람이 빨리 또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 측량 기간과 관련돼서요. 자, 방갈 1번 일반 업무와 관련돼서는 측량 기간은요. 우리가 여기 측량 기간 있고요. 측량 기간 있고 그다음에 검사 기간이 있으면요. 측량 기간은 기본적으로 5일 동안 해야 돼요. 5일 동안. 5일간 해야 되고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4일. 산수가 나옵니다. 산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측량은 5일 하고요. 검사는 4일. 그러니까 총 9일이면 끝나는 거죠. 9일이면. 그런데 문제는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러 갔습니다. 지적 측량을 하러 갔는데요. 이 근처에요. 그러니까 세부 측량하는 시간입니다. 세부 측량. 세부 측량 기간은요. 세부 측량을 했을 때 그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에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 측량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요. 근처에 측량을 할 만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요.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측량하는 기간은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일 하면 되는데 측량하러 갔더니 근처에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바로 세부 측량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 기준점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만들어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 기간을 더해줘야 되겠죠. 더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측량하는 기간을 이제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측량을 모두 끝내니까. 자, 그러면 기초 측량하는 기간을 얼마를 더 주느냐와 관련돼서요. 자, 봅니다. 다만 해서요.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예요. 갔더니 측량을 하는데 한 지적 기준점 한 10개만 설치하면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15점 이하를 설치하면은 이럴 때는 검사가 측량기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날짜로요.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더 준다는 거죠. 4일을.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기간으로서 4일을 더 부과해 줍니다. 그러면은 4일을 측량했으면은 기초 측량을 통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했죠. 그럼 우리가 검사를 할 때요, 세부 측량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요, 기초 측량에 4일이 걸렸으면은요, 이 기초 측량 검사 기간도 4일을 더 줍니다. 4일을. 그래서 측량 기준점을 15점 이하로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측량 기간으로서 4일을 더 주고요. 검사 기간도 4일을 더 줍니다. 4일을 더 줘요. 그런데 만약에요, 기초 측량을 하려고 지적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준점을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되냐면요, 15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총 18점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죠. 15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18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지적 기준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줘야 되겠죠. 더 줘야 되겠죠. 자,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이때 얼마씩을 더 주냐면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합니다. 하루씩 플러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주는 거죠. 지적 기준점이 늘어나면은요, 검사해야 될 지적 기준점도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 기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라는 것은요, 지적 기준점,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16점에서 4점마다니까 16, 17, 18, 19점까지는 이때는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또 만약에요, 지적 기준점이 22점을 놓고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22점이면요, 또 더 늘어나겠죠. 지적 기준점이. 그래서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니까 20점부터 설치해야 될 것이 20, 21, 22, 23, 23점까지는요, 여기다가 또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측량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 측량 없이 바로 세부 측량을 할 수 있으면요, 총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이면 되지만은 기초 측량부터 하고 나서 세부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초 측량하는 시간을 더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있어서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15점 이하 설치했을 경우에는 4일씩 더 주면 되는데 15점을 초과해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측량이 이렇게 되겠죠. 1점부터 15점 사이에서는요, 15점까지는 4일씩 더 주고, 또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18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점을 설치해야 되면은 여기에서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총 얼마가 됩니까?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데 5일, 세부 측량하는데 5일. 그 다음에 검사하는데 또 5일, 그 다음에 검사하는데 요거 검사는 4일, 그러니까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19일이 필요하게 되겠죠. 19일 안에 하면 됩니다. 만약 22점이면 어떻게 돼요? 하루씩을 더 가산하기 때문에 21일이 되겠죠. 이 기간 안에 측량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측량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요, 합의 업무는 뭐냐면요,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소유자, 의뢰인과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요, 20일 안에 모든 측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20일 안에 측량을 모두 끝내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측량 기간이 있고 검사 기간이 있겠죠. 이럴 때는 측량 기간은 그러면은 20일 중에 4분의 3은 20일 중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을 하고요, 4분의 1은 검사 기간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15일이 측량 기간이 되겠죠. 측량은 15일에 끝나게 되고 검사 기간은 이제 5일이 되겠죠. 5일은 이제 검사 기간이 됩니다. 검사 기간.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합의한 기간으로 정하되 측량 기간은 4분의 3, 검사 기간은 4분의 1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요렇게 해서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발급을 해줬고, 발급한 내용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발급을 해줬습니다. 자, 발급을 해줬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딱 받아보니까요,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그 측량 성과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발급이 왔어요. 또는 이 사람은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받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측량 성과가 나왔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아,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다. 너희들 못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급은 지적소관청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측량 성과를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때 발급을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라든지 수행자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는 마음에 들 수 있지만은요. 인접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해관계 되겠죠.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발급된 내용에 대해서 이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투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제4절에 있어서의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검사까지 해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다투기 위해서는요.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급기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있겠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서 이 시도에는 지적위원회를 둡니다. 지적위원회. 예, 지적측량에 대해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시도에 두는 지적위원회를 지방지적위원회라고 합니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지적위원회예요. 그래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이 사람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이때 지적측량 적부심사는요. 요 사람들이 직접 시도지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직접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면 됩니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직접 찾아갈 필요 없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사람들은요. 이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적법하게 됐는지 아니면 위법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적부심사. 자, 직접 청구하는 거가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지만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직접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서도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직접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면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도에는요,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면은요, 시도지사의 그 결정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방지적위원회 결정이 되겠죠. 먼저 이것부터 하죠. 밑에 지적측량 적부 심사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서 양가를 1번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떻습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요. 시도지사가 적부심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이제 회부를 합니다. 여기서는 날짜, 시간 잘 보시면 돼요. 이제 회부를 합니다. 회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30일 이내에 이제 회부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회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에 있죠. 30일 이내에 회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회부가 들어오게 되면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요. 이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심의하고 이제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심의 의결은요. 6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야 돼요. 너무 길게 끄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 의결해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하지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의 의결이 끝나게 되면은요, 연장할 수가 있다. 끝나게 되면 그 심의 의결된 내용을요, 직접 의뢰인에게 청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도지사에게 이제 송부를 합니다.
직접 송부를 하게 되면 송부된 내용을요, 청구인에게 이제 시도지사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청구인. 자, 청구인은 이때 수행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청구인에게만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 소유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유일하게 나왔어요. 유일하게 나오니까 결국 인접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좀 불리하게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이 다시 다툴 수 있도록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체 없이 송부를 하게 되면은 시도지사는요, 양갈 5번 보시면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통지는 7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빨리빨리 통지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청구인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청구인은 마음에 드는데 이해관계인 이제 인접토지 소유자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번 다툴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의 이제 상급기관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부 이제 장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시도지사의 상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는요, 이렇게 재심사, 다시 이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재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요, 이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지적위원회는요, 지적소관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지적소관청에 지적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청구인이나 이해관계는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을 하고 싶으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지적측량 적부에 대한 이제 재심사예요. 여기서는 반드시 제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없으면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이고요. 제자가 들어가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재심사 청구는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지적측량 적부 심사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기간 제한이 없지만은, 재심사 청구는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불확정한 상태가 오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하려면 90일 이내에 하라는 거죠. 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요, 따라서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할 때는요, 90일 안에 재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90일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이제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고요, 30일 이내에 이제 회부를 하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도 지방지적위원회 마찬가지로 이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차 예한서 연장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심의 의결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 송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송부가 끝나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뭐 대통령에게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있겠죠. 송부받은 내용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이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자,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게 되면은 다시 시도지사는 다시 지적소관청에 이제 다시 또 송부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송부를 받아봤더니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송부를 받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검사를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왔습니다. 판단이 왔으면요, 아직 등록하기 전입니다. 등록하기 전이면 어떻게 돼요? 측량 성과, 자기들이 했던 그 측량 성과를 어떻게 씁니까? 측량 성과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요, 측량 성과에 대해서 이 사람 다투면 되고, 그 별도로요, 이미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의 측량 성과에 대해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등록사항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등록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에서 송부가 왔을 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송부가 오게 되면 이때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직권 정정 사유 중에 하나가 지적측량적부 심사 또는 재심사가 있었을 경우에 등록사항 정정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적측량적부 재심사해가지고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자, 청구인 및 이해관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하여, 그러니까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이제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기간은 90일이라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준용 규정이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요 내용들은요, 요 내용들을 그대로 지방지적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준용을 해가지고 다 끝나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시도지사에게 이제 송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다시 이제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하고,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상을 정정하든지 측량성과를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자, 양가로 5번하고 양가로 6번이 있는데요. 자, 양가로 6번부터 하죠. 한번 이렇게요, 중앙지적위원회 결정이 있게 되면은요, 더 이상은 이제 다툴 수가 없어요. 한번 끝나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 재청구를 할 수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지적측량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또 해달라고 재청구가 금지가 되는 것이죠. 또는요, 이럴 수도 있겠죠.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자가 90일 이내에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이것도 확정이 돼버리겠죠. 확정이 돼버리면은 재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가로 5번에 있는 특별자치시장의 특례는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이 특별자치시장은요, 지위를 두 가지를 갖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종시시장은요,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자, 세종시시장은요, 시장, 일반적인 시가 아닙니다.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요.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안에 있지만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어떻습니까?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은. 그런데 특별자치시 안에는요, 구가 없어요. 아직도 인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구가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은 동시에 지적소관청도 됩니다. 안에 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은요, 두 가지 지위를 겸비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시장은. 그래서 약간 이제 독특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측량 수행자나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요, 지적측량 적부 심사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장에게 발급받았을 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발급받았을 때, 지적측량 적부 심사는 어디다 하겠습니까? 특별자치시장을 거쳐서 특별자치시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어떻습니까? 심사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재심사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시임 의결된 내용을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송부가 들어오게 되면요.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때 특별자치시장에 다시 자기 특별자치시장에 또 송부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기가 자기니까 두 가지 지위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를 받은 이 특별자치시장은 다시 지적소관청에 송부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어떻습니까?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상을 정정하면 된다는 거죠. 뭐 간단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지위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자치시장은. 자, 그 특례가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지적측량 절차까지 해서요, 모두 지적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내용은요, 심화 강의 시간에 이제 보충을 할 텐데, 아마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했던 내용, 요 내용 범위 내에서만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될 테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심화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요하지만 이해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조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넓히고 조금은 깊이해가지고 심화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법은요, 우리가 공시법에서 지적법 12, 그 다음에 등기법 12문제가 나오는데, 등기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많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지적법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도요, 일단 지적법을 좀 꼼꼼하게 보았고요. 좀 부족한 내용은 심화 강의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강의 지적법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